자유한국당과 무관하게 정책 불회인,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정책을 정착시키는 그런 불회인 역할을 하도록 해보겠다. 관심이 없습니다. 당에서 어떤 관심을 가지는지 모르지만 나는 한국 보수 우파들의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자유한국당입니다. 말하자면 이승만, 박정희, 김영삼, 이명박, 박근혜를 잇는 다음 보수 우파의 축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생각하는 것이지, 자유한국당에 관한 부분은 소주제에 불과하다. 홍 전 대표가 굉장히 뭐랄까요? 흥미로운 얘기를 했습니다. 본인의 소속돼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한국당은 겁쟁이들과 배신자들이 공생하는 나눠먹기 당이다. 왜 이런 말을 한 걸까요? 비겁파와 예. 뭐라 그랬죠? 배신파 뭐 이렇게 해갖고서는 지금 남아있는 과거에 친박 비박으로 분류되고 있는 사람들을 싸잡아서 비판했죠. 예. 결국은 보수의 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, 외곽에서 진영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. 홍카콜라 TV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. 이렇게 프리덤 코리아라고 하는 싱크탱크를 조직해서 전국적인 조직으로 홍준표 사단을 아마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짠 것 같은데, 이렇게 하게 돼서 홍준표 전 대표의 전략이 성공하려면 딱 한 가지가 받쳐줘야 되거든요. 그 축이 성공하려면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사람 중심의 정치가 사실 불가피한데, 대통령 차기 주자의 지지율을 홍준표 전 대표의 지지율이 10%가 뛰어넘게 나와준다라면 사람들이 좀 몰릴지 모르겠으나, 현재까지는 이와 같은 행보에 결집하게 호응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과연 홍준표 전 대표의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할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 싶고, 배신파 그리고 뭐라 그랬죠? 비겁파. 한국당에는 막말파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막말파도 있다. 배현진 비대위대변인은 왜 항상 근데 홍준표 전 대표 옆에 있는 겁니까?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인데요. 홍준표 퀴즈로 가장 잘 알려져 있고, 홍준표 전 대표가 대표 시절에 영입을 했던 인사라고 볼 수 있는데, 배현진 비대위원은 아닙니다. 비대위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보다는 홍준표 전 대표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조금 더 치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여러 가지로 보수를 좀 아끼고 사랑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여러 사람들이 좀 안타깝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예. 계속해서 다음 화풀 사연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디에서 인기가 많냐면요. 다름 아닌 일본에서 요즘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. 이것도 참 의아한 뉴스예요.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델인 2019년 새해 달력이 일본에서 이렇게 큰 인기를 끌며 화제입니다. 없어서 못 판대요. 일본의 한 생활잡화 체인점에서 한정판으로 제작한 2019년 푸틴 대통령 달력 리미티드 뉴 이어 모델. 현재 일본 인기 스타들을 모델로 한 달력들을 제치고 판매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. 이거 모자이크는 왜 한 거예요?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건데. 달력 속의 푸틴은 우통을 벗고 차가운 물에 몸을 담고 있거나 아이스하키, 승마, 낚시 등을 하는 모습으로 야성미 넘치는 사진들이 가득합니다. 푸틴 달력이 일본에서 인기를 끈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. 2017년에는 일본 지사가 선물한 강아지와 함께 눈 위에서 노는 장면을 담아서 호응을 얻기도 했다는군요. 푸틴 달력을 구매하는 사람은 대부분 젊은 여성들이라는 것도 참 의아한 뉴스입니다. 그의 독특한 스타일과 남성 미가 일본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지금 끌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. 박수현 차장, 이 현상은 과연 우리가 사회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? 사회과학적으로요? 네. 이거 사회과학적으로 해석할 필요까지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. 예. 이 푸틴 대통령이 달력을 만든 것은 2016년부터입니다. 크렘린궁에서 2016년부터 이렇게 푸틴 대통령을 모델로 하는 달력을 만들었는데요. 예. 그전부터 저렇게 이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면서, 정치인이 저렇게 우통을 벗고 달력을 만들기 쉽지 않잖아요. 예. 근데 저런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고요. 또 서방에서는 좀 비웃음 같은 걸 좀 사기도 했습니다.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이 워낙 마초맨이라고 불리고 있잖아요. 네,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세계를 이끄는 뭐 마초맨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저 워낙 카리스마가 강하고, 지금
그리고 지금 러시아를 혼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이끌어가면서 차르, 독재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푸틴의 모습을 서방에서도 비웃고 있는 건데요. 일본에서는 오히려 이런 모습에 좀 열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마 푸틴 대통령의 이런 파격적인 모습이 좀 남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. 네. 일본 정치인들 생각해 보시면 아베라든가 스가 국방장관이라든가 보시면 좀 다들 남성미라기보다는 네, 그쵸. 다른 어쩌 네, 다른 매력이 장르가 예. 다른 분야, 다른 모습이잖아요. 그러니까 아마 자기네 나라 정치인들에게서 볼 수 없는 파격적인 모습에 좀 열광하는 것 같고요. 일본 여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어요. 한국 남성들은 군대를 갔다 와서 정말 든든하고 믿음이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. 제대로 된 분석이죠. 네, 아마 그런 시각도 좀 이렇게 영향을 미친 것 아닐까라고 제 나름대로 분석해 봅니다. 예, 정확한 분석 감사드립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자유한국당이에요. 말하자면 이승만, 박정희, 김영삼, 이명박, 박근혜를 잇는 다음 보수 우파의 축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생각하는 것이지 자유한국당에 관한 부분은 소주제에 불과하다. 홍 전 대표가 굉장히 뭐랄까요? 흥미로운 얘기를 했습니다. 본인의 소속돼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한국당은 겁쟁이들과 배신자들이 공생하는 나눠먹기 당이다. 왜 이런 말을 한 걸까요? 비겁파와 예. 뭐라 그랬죠? 배신파. 배신파 뭐 이렇게 해갖고서는 지금 남아있는 과거에 친박 비박으로 분류되고 있는 사람들을 싸잡아서 비판했죠. 예. 결국은 보수의 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외곽에서 진영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. 홍카콜라 TV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. 이렇게 프리덤 코리아라고 하는 싱크탱크를 조직해서 전국적인 조직으로 홍준표 사단을 아마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짠 것 같은데 이렇게 하게 돼서 홍준표 전 대표의 전략이 성공하려면 딱 한 가지가 받쳐줘야 되거든요. 그 축이 성공하려면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사람 중심의 정치가 사실 불가피한데 대통령 차기 주자의 지지율을 홍준표 전 대표의 지지율이 10%가 뛰어넘게 나와준다라면 사람들이 좀 몰릴지 모르겠으나 현재까지는 이와 같은 행보에 결집하게 호응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과연 홍준표 전 대표의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할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 싶고 배신파 그리고 뭐라 그랬죠? 비겁파. 한국당에는 막말파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막말파도 있다. 배현진 비대위대변인은 왜 항상 근데 홍준표 전 대표 옆에 있는 겁니까?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인데요. 홍준표 퀴즈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홍준표 전 대표가 대표 시절에 영입을 했던 인사라고 볼 수 있는데 배현진 비대위원은 아닙니다. 비대위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보다는 홍준표 전 대표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조금 더 치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여러 가지로 보수를 좀 아끼고 사랑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여러 사람들이 좀 안타깝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예. 계속해서 다음 하풀 사연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디에서 인기가 많냐면요. 다름 아닌 일본에서 요즘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. 이것도 참 의아한 뉴스예요.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델인 2019년 새해 달력이 일본에서 이렇게 큰 인기를 끌며 화제입니다. 없어서 못 판대요. 일본의 한 생활잡화 체인점에서 한정판으로 제작한 2019년 푸틴 대통령 달력 리미티드 뉴 이어 모델. 현재 일본 인기 스타들을 모델로 한 달력들을 제치고 판매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. 이거 모자이크는 왜 한 거예요?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건데. 달력 속의 푸틴은 우통을 벗고 차가운 물에 몸을 담고 있거나 아이스하키, 승마, 낚시 등을 하는 모습으로 야성미 넘치는 사진들이 가득합니다. 푸틴 달력이 일본에서 인기를 끈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. 2017년에는 일본 지사가 선물한 강아지와 함께 눈 위에서 노는 장면을 담아서 호응을 얻기도 했다는군요. 푸틴 달력을 구매하는 사람은 대부분 젊은 여성들이라는 것도 참 의아한 뉴스입니다. 그의 독특한 스타일과 남성 미가 일본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지금 끌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. 박소연 차장, 이 현상은 과연 우리가 사회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? 사회과학적으로요? 네. 이거 사회과학적으로 해석할 필요까지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. 예. 이 푸틴 대통령이 달력을 만든 것은 2016년부터입니다. 크렘린궁에서 2016년부터 이렇게 푸틴 대통령을 모델로 하는 달력을 만들었는데요. 예. 그전부터 저렇게 이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인이 저렇게 우통을 벗고 달력을 만들기 쉽지 않잖아요. 예. 근데 저런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고요. 또 서방에서는 좀
웃음 비웃음 같은 걸 좀 사기도 했습니다. 네.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이 워낙 마초맨이라고 불리고 마초맨이죠. 있잖아요. 네, 네.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세계를 이끄는 뭐 마초맨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좀 워낙 카리스마가 강하고 지금 그리고 지금 러시아를 혼자서 뭐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이끌어가면서 차르, 뭐 독재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푸틴의 모습을 서방에서도 좀 비웃고 있는 건데요. 일본에서는 오히려 이런 모습에 좀 열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마 푸틴 대통령의 이런 파격적인 모습이 좀 남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. 네. 일본 정치인들 생각해 보시면 아베라든가 스가 국방장관이라든가 보시면 좀 다들 남성미라기보다는 네, 뭐 그쵸. 다른 어죠. 네, 다른 매력이 장르가 예. 다른 분야, 다른 모습이잖아요. 그러니까 아마 자기네 나라 정치인들에게선 볼 수 없는 파격적인 모습에 좀 열광하는 것 같고요. 일본 여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어요. 한국 남성들은 군대를 갔다 와서 정말 든든하고 뭐 믿음이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. 제대로 된 분석이죠. 아마 그런 시각도 좀 이렇게 영향을 미친 것 아닐까라고 제 나름대로 분석해 봅니다.